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공학 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요,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원한 냉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품고 있는 기계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렇게 거대한 빌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에어컨이 아니라 뜨거운 열을 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언뜻 들으면 정말 마법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아주 기발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계, 흡수식 냉동기가 그 마법의 주인공입니다. 전기가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열이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냉방을 하는 정말 독특한 녀석이죠. 하지만요, 이 혁신적인 기술에도 치명적인 약점, 일종의 크립토나이트가 존재합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 못하면 오히려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흡수식 냉동기의 성능을 뚝 떨어뜨리고 심지어 완전히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세 가지 조용한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흡수식 냉동기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위협, 바로 결정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특히 정전이 오래될 때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냉동기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융액이 말 그대로 젤리처럼 굳어버려서 배관을 꽉 막아버리는 현상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것과 똑같아요. 이 순환이 멈추는 순간 냉동기 전체가 그냥 마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협은 부식입니다. 이건 결정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 내부는요, 거의 우주나 다름없는 아주 깊은 진공 상태로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주복에 작은 구멍이라도 뚫리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틈으로 공기가 새어 들어간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산소가 기계 내부를 순식간에 녹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한번 발생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계를 안 쓰는 겨울철에도 이 진공 상태를 계속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협, 바로 스케일입니다. 이건 냉동기 효율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물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냉각수가 흐르는 튜브 안쪽에 미네랄 찌꺼기가 쌓이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좀 지저분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스케일이 마치 단열재처럼 열이 전달되는 걸 방해해서 냉방 효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요. 이게 심해지면 튜브가 부분적으로 과열돼서 결국엔 앞에서 말한 결정현상이나 심지어 튜브가 터져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협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냉동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답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즉 유지보수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방금 알아본 세 가지 위협에 대한 세 가지 맞춤 처방전이 있거든요. 첫째, 진공을 잘 관리해서 부식을 막고, 둘째, 용액 상태를 잘 살펴서 결정을 막고, 셋째, 튜브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스케일을 제거하는 거죠. 간단하죠? 특히 스케일을 제거하는 세관 작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계식, 말 그대로 브러쉬 같은 걸로 튜브 안을 물리적으로 빡빡 닦아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화학식, 약품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녹여내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정기적으로 기계식 세관을 하고 이걸로도 안 되는 아주 단단한 스케일이 생겼을 때 화학식을 동원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장을 막는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부턴 공격으로 전환해서 이 기계의 성능을 120%까지 끌어올리는 최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연비가 있듯이 냉동기에도 효율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성능계수, 줄여서 COP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만큼의 열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냉방 에너지를 뽑아냈느냐 하는 수치예요. 보통 흡수식 냉동기는 이 COP가 1.3에서 1.6 정도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냉동기의 성능이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바로 냉각탑에서 오는 냉각수의 온도입니다. 보세요. 냉각수 온도가 낮을수록 냉방 능력이 눈에 띄게 쭉쭉 올라가죠. 이 말은 즉 한여름이 아닌 봄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외부 온도가 낮으니까 냉각수 온도를 더 낮게 설정해서 운전하면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 전략도 아주 중요해요.
보통은 그냥 냉수 온도를 7도로 딱 고정시켜 놓고 계속 돌리는데요. 냉방을 아주 세게 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부분부하 상황에서는 더 똑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환수 온도 일정 제어인데요. 이건 돌아오는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나가는 물의 온도를 살짝 조절해주는 일종의 스마트 절약 모드 같은 거죠. 물론 이건 건물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대형 건물 냉방 시장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열을 쓰는 흡수식 냉동기와 전기를 쓰는 터보 냉동기. 과연 이 둘의 대결, 승자는 누구일지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에너지원과 효율입니다. 터보 냉동기는 전기를 사용하고 COP가 6.0이 넘어요. 효율이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죠. 반면에 흡수식 냉동기는 열을 쓰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기 설비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건 정말 막강한 장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초기 전기 공사 비용이 안 든다는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워낙 터보 냉동기의 운전 효율, 그러니까 연비가 좋다 보니까 장기적인 총 운영 비용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터보 냉동기가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재미없겠죠? 단순히 기계 한 대의 효율을 넘어서 한여름만 되면 전력 예비율이 부족하다고 경고가 뜨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개인전에서는 압도적인 효율의 터보 냉동기가 유리하지만 전력망 전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체전에서는 흡수식 냉동기가 활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심장을 시킬 기술의 표준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